시작해도 될까요? 2인 1조는 좀 만드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물리치료사 벌써 25년 정도 일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용인대 물리치료과를 나와서 다행히 운동 경험을 좀 많이 쌓을 수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제가 졸업하자마자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좀 오래 있었는데 그게 재활하면서 이제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제 몸을 좀 달릴 수 있게 만들다 보니까 이쪽으로 더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 경력도 많이 있고요. 이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지금은 개인 수업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주짓수에서 무릎 부상 관련해서 테이핑이랑 재활 쪽을 실습을 할 겁니다. 지금 뭐 온도는 괜찮으시죠? 네. 되도록이면 제가 이제 강의를 잘 못해서 사실 실습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편하게 그냥 참석해서 하시면 되고. 요 우리 나눠드린 거 이제 조금 적으셨나요? 네. 네. 여기 보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아픈 부위랑 이 성함 정도 적어주시고 나이대를 적으라고 했죠. 아픈 부위는 뭐 무릎이든 허리든 체크를 해보신 다음에 이따가 무릎도 체크를 할 거고 그리고 테이핑하고 뭐 체크를 한 다음에 무릎 관련된 저 오늘의 운동할 거를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적었는데 이따 필기하면서 운동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영상도 올려드릴 거지만 하시면 이제 나중에 이제 무릎도 편해지지만 무릎이 편해지면 이제 상체 쪽의 통증도 해결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무릎 수직 구조에서 어쨌든 큰 축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적어보라고 했고요. 그래서 강의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좀 지루할까봐 2대1 실습을 많이 할 건데 그래도 이게 참 강의를 어쨌든 뭐 아는 지점이 있어서 한 30분 정도는 그래도 조금 지루해도 되게 편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전에 우리 먼저 스위칭 엑서사이즈라고 하나 해볼까요? 물을 들인 것도 그래서 그런데 항상 우리가 촉지를 하거나 몸을 만지거나 운동을 할 때 세팅되는 게 있어요. 제가 특히 배운 응용근 신경학 이쪽에서는 스위칭을 없앤다고 그래서 우리 몸이 이제 그 만짐이나 혹은 재활을 할 때 잘 받아들이도록 하는 운동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거 중에서 제일 이제 턱이랑 얼굴 근육을 풀어서 그 가슴이랑 그 팔꿈치의 임파선을 좀 좋게 하는 걸 할 거예요, 먼저. 그게 이제 가볍게 준비 운동에 생각하시고, 자, 먼저 팔꿈치에 구부리면 여기 끝나는 부위 있죠? 여기에 손을 얹고 폈을 때 뼈 쪽으로 눌러보세요, 이렇게. 양쪽 다 체크를 해주세요. 아프신지 안 아프신지. 한쪽이 아프고 한쪽이 안 아프고 양쪽 다 안 아프고 양쪽 다 안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한쪽이 아픈 경우가 많아요. 아프신 분들 있죠? 네. 없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양쪽 이렇게 리프를 연결한 가운데 오면 여기가 이제 흉골이랑 그 횡격막이 만나는 전중 단중이라는 자리인데 여기 이렇게 만졌을 때 아프면 안 됩니다. 보통 여기가 아프면 흉골이 약간 죽어 있거나 이제 가슴에 열이 많으면 여기가 아파요. 스트레스 많아도 아프고. 대부분 많이 아프시죠? 네, 저런 반응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많이 아프시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IAO를 크게 할 겁니다. 한 3초씩. 좀 어색하지만 그래도 IAO 해주시면 이게 풀려요. 자, R을 3초 할 거예요. 소리 안 내도 됩니다. 아, 에, 이, 오. 여기는 안 만지셔도 돼요. 그 다음에, 요 정도 한 세트죠. 그 다음에 입술을 넣어서 할 거예요, 넣어서, 아. 입술을 아도 넣어서, 아, 에, 이, 오, 괜찮으세요? 이게 한 세트입니다. 그럼 다시 여기 만져볼까요, 이제? 똑같이. 보통 하고 아프신 분도 있고 풀리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기 특히 만져볼까요? 약같이 아팠던 분은 조금 나으셨나요?
이제 한 세트만 해도 잘 풀리는데 이게 우리가 표정 관련해서 표정 근육이 일을 하잖아요. 그 근육이 고정이 되면 여기에 체액이 고이고 그게 우리 다시 피드백해서 어떤 감정 상태를 유지를 하는데 특히 주짓수 하는 분들은 특히 너무 좀 컨택트를 너무 열심히 하면 얼굴 되게 곱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운동 전후로 하면 리프레시에 되게 좋고 그게 컨디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무릎 구조에 대해서 좀 그래도 찾아보신 분 있을까요? 평상시에 저 요즘 유튜브 영상도 엄청 많고 그렇죠.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운동 중에 아플 때 제일 먼저 할 거는 병원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렇죠. 그러려면 어떤 게 병원을 가야 되고 어떤 거는 우리 스스로 돌볼 수 있는지 체크를 해야겠죠. 그럼 이제 무릎을 떠올렸을 때 우리가 무릎 뭐 도가니 얘기 많이 하는데 슬개골, 뭐 연골, 뼈 생각하면 무슨 색이죠? 흰색이죠. 그리고 근육, 건 이런 거 생각하면 무슨 색이죠? 그 차이는 우리가 빨간색은 혈관이 많고 흰색은 혈관이 없죠. 그래서 빨간색 조직은 혈관이 많기 때문에 회복이 빨라요. 그래서 우리 이런 거 다쳐도 얼마 만에 낫죠? 일주일? 너무 늦으신 거 아닙니까? 제가 요즘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보통 2, 3일이면 낫지 않아요? 어렸을 때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조직이랑 흰색 조직 구분해 갖고 빨간색 조직이 수축성 조직이고 근육에는 혈관이 많고 빨갛기 때문에 손상을 입으면 그게 이제 회복하는데 시간이 빨리 걸린다. 하얀색 조직은 혈관이 없고 그래서 관절을 버티는 쪽으로 지지하는 쪽으로 많이 움직이거나 일을 하는데 그게 이제 관절액으로 대사를 해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다고 걔네가 일을 하는 거 아니고 적절한 체중 부하가 가해졌을 때 그때 체중 부하가 하면서 관절액이 순환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운동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흰색 조직을 살리는데도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무릎표를 보면 그래서 여기 그냥 우리 이거 만져봐도 뼈랑 인대랑 좀 구분할 수 있으세요? 잘 모를 수는 있죠. 근데 주짓수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컨택트를 하니까 몸으로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좀 제가 기대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아니 진짜로 이게 치료사 애들이 실습을 해도 그냥 해박자 배운 다음에 만져보라고 하면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손으로 만져도. 근데 어쨌든 안바 많이 하시죠? 안바를 하면 팔꿈치를 꺾을 때 어디가 관절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감으로. 그죠? 그게 고유성성 감각이 컨택트 느낌에서 발전한 건데 손의 감도 아니고 체감각으로 하는 거죠. 그죠? 저 얼마 전에 무슨 유튜브에서 땀쪼리들인가? 막 무용학과 애들이 관절기 걸리는 거 봤는데 그 앵클락 잘 안 되더라고요. 포인이 너무 잘 되니까. 그죠? 근데 그거 보면서 아, 무용학과가 유연하고가 아니고 그분이 이제 우리는 손이랑 발 말고는 체감각이 이렇게 골고루가 아니에요. 근데 컨택트 하시는 분들은 등이나 컨택, 피부가 골고루 발달하거든요. 그래서 껴서 꺾는 느낌을 자기가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아프거나 탭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당황을 하고 있는데 그걸 느끼는 것 자체가 이미 훈련이 잘 된 거고 그거에 대한 감이 있는 거죠. 아마 그 꺾 꺾는 강도로 인대나 건의 강도도 대충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 유술이나 유도하는 분들이 접골원이 되게 많았어요. 레슬링에는 없죠, 접골이. 레슬링은 어차피 관절기의 목적 자체가 포를 시키는 거고 유술이나 유도에서 나온 그 주짓수는 관절을 어떻게 상하게 해서 상대편을 무력화시키는 거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주짓수 부상의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주짓수에서 부상이 오는 이유 중에 무릎이 아프다고 선택해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저는 허리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허리가 다칠 이유도 너무 많지만 무릎 부상 관련해서는 이제 생각보다 최영식장님 얘기로는 무릎 관절기가 많지 않대요. 또 그 띠가 낮으면 할 수가 없고 근데 그 대신에 가드를 할 때 다리로 상대편 밀어내면서
그 트위스트가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 같다 해서 찾아봤더니 실제로 트위스트가 많이 일어나면서 무릎에 좀 손상이 쌓이는 것 같습니다. 그거 좀 이따 설명하고요. 지금은 무릎에 체크를 해서 그 아픈 부위를 체크할 거예요. 그 밑에 표를 보면 위에 표는 이제 요 슬개골에 연결된 근육들을 보는 거예요. 대퇴근이라 된 부위가 옆에, 대퇴근 옆에 내측광근이라고 적어주세요. 거기. 대퇴가 틀린 말은 아닌데 대퇴사두근의 내측광근입니다. 지금 여기가 오른쪽 다리예요. 거기다 아픈 거 표시할 때는 왼쪽은 그냥 왼쪽 옆에다 그려서 표시하면 될 것 같아요. 내측광을 표시하시고 요 슬개골이라고 슬개골 써있죠. 우리 몸에서 슬개골 만져볼 수 있죠. 슬개골은 어딘지 알 수 있을까? 그리고 슬개골을 알면 니바 같은 거 걸 때 관절면이 어디쯤인지 아시죠? 그걸 손으로 한번 만져보세요. 그래서 뼈랑 뼈 사이에 공간이 느껴지면 아주 잘하신 겁니다. 보통 슬개골을 만지고 옆으로 와서 요 뼈랑 뼈 사이에 공간을 느껴보세요. 만질 수 있죠? 보통 여기가 이제 꺾이는 부분이겠죠? 니바 같은 걸 하면 역으로 요 부위는 아니고 이제 여기를 그런 걸 체크하시고 그럼 벌써 다 한 거예요. 그 무릎 면이랑 슬개골만 체크하면 나머지는 되게 쉬워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무릎의 수직 구조에 있어서 우리가 뭘 체크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무릎이 수직 구조에서 자꾸 수직 구조를 얘기하는 게 무릎 관절 자체가 앵클이랑 발목에 껴 있는데 앵클은 원이 가능하죠. 고관절도 원이 가능하죠. 여기는 수직 구조니까 경첩 관절이잖아요. 원을 그리면 안 돼요. 여기는 뭐 이렇게 돌릴 수는 있지만 사실 트위스트가 일어나면 별로 안 좋아요. 물론 요즘 경골 5도에서 무릎에 약간 트위스트가 있다는 얘기도 많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여기를 수술을 했으니까 무릎에 구멍이나 칼질을 딱 하면 트위스트에 엄청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잘 안 하게 돼요. 어쨌든 무릎은 트위스트가 들어가면 안 되는 데다. 그래서 당연히 경첩관절이니까 그럼 고관절이랑 발목의 결과물이 무릎으로 나와요. 왜냐면 얘는 운동성이 크고 여기는 수직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여기나 여기가 굳으면 그 부담을 얘가 받는 거죠. 거기까지는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그래서 무릎의 구조물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수직 구조에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내측인데 외측인데 전십자인데 후방십자인데 슬개골 그리고 내측광근 이런 걸 체크하면 돼요. 체크를 할 건데 그 전에 슬개골 밑을 눌러보면 아픈 부위가 있어요. 거기가 그 ACL, PCL 전방십자, 후방십자가 그 연결해서 닿는 부위이기도 한데 안에서 직접 만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위치가 안 좋을수록 여기에 뭔가 고이거나 아파요. 그래서 거기를 만져볼 거예요. 만질 때 항상 손을 요 팁 하듯이 누르지 말고 면 전체로 만지세요. 알았죠? 요거는 제가 한 번씩 만져 드릴게요. 자, 그럼 2인 1조로 체크한 다음에 아픈 부위를 쓸 거예요. 그런데 체크할 게 여기 슬개골 밑에 눌러서 아픈 걸 보고 그 다음에 여기 내측인데 외측인데 있겠죠. 어딘지 정확히 몰라도 돼요. 왜냐면 무릎의 정 가운데를 만져보면 돼요. 그냥 두께의 정 가운데쯤을 만져보고 바깥쪽도 체크해보고 그리고 내측관건 힘주는 거를 체크해 볼 거예요. 자, 요거를 실습을 해볼 겁니다. 실습을 해서 아프면 아프다고 쓰고 통증 강도를 상중하로 나눠서 적으시면 돼요. 원을 그린 다음에 그림에 그리셔도 되고 왼쪽 무릎이면 그 옆에다 그냥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좀 어렵거나 질문 있을까요? 실습 한 5분 정도 할 건데 체크하는 거 서로 해주시면 되게 좋아요. 자기가 만지는 것보단. 자, 해볼게요. 자, 봐봐요. 그건 나중 그 사람마다 달라요. 자, 이거를 이렇게 팁을 하지 말고 면 전체로 만져보세요. 이렇게. 아파요. 이렇게. 오, 아파요. 그 다음에 뭐 좋은 게 아니고 하면 이런 여기는 좀 괜찮네요. 아, 다친데요? 여기는요? 거기는 여기 왜 다쳤어요? 제가 그 10월 달에는 주짓수 아, 네네네. 잘하셨습니다. 아침에도 또 아, 네네네. 그럴 수 있죠. 그럼 내측광근 힘은 잘 들어가요? 꽉 줘보세요. 이쪽 여기 힘이 안 들어가네. 꽉 힘 줘보세요. 무릎 최대한 펴고 네. 슬개골이 올라가게 힘 줘보세요.
요 힘이 이게 많이 죽었네요. 지금 여기 두께보다 이게 얇아졌죠. 네. 요런 걸 체크해주세요. 여기가 다쳤고 내측광근 발달이 더 졌고 여기 누르면 아프고 조금 부어 있어요. 누워 있어요. 네, 좀 오른쪽보다 왼쪽보다 이쪽이. 아, 그럴까? 아니 근데 지금 한 명 한 명 보려고 그랬지. 그러면 그러면 내가 잠깐만 저분을 봐야겠다. 우리 여기 잠깐 볼게요. 여기를 한번 보고 할까요? 자, 여기 가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보면 손으로 만질 때 자꾸 이렇게 끝으로 팁으로 누르지 말고 면 전체로 만져야 돼요. 그래서 슬개골 밑에 눈엔 안 보이지만 이렇게 있는 건 아니고 요 X자가 이렇게 안쪽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ACL, PCL인데 보통 그게 이상이 있으면 눌렀을 때 통증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면 전체로 눌러서 들어가면 여기는 좀 낫죠. 아파요. 근데 이 느낌이 더 날카로운 느낌이 있어요. 이 느낌은 여기보다. 그리고 슬개골 밑에 이거 약간 고인 느낌이 있는 것도 사실 약간 퇴행성이 있는 느낌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내측인대는 여기서 여기에 중간쯤에 만져서 그 관절 면은 잘 찾으실 거예요. 주짓수 하시니까. 이 뼈랑 뼈랑 사이 틈이 있어요. 여기가. 여기를 눌러서 만져보시면 아픈지 보고 그냥 가볍게 만져도 괜찮으시죠? 그리고 보통 이 바깥쪽도 여기서 이 두께 중간쯤에서 관절이 뼈랑 뼈가 끝나는 지점을 찾아서 들어가 보면 여기는 조금 아프시죠? 그러면 이쪽은요? 둘 다 좀 외측인대가 좀 많이 부으셨네요. 그리고 내측광근 힘 줘볼까요? 그렇죠. 여기 너무 좋고 여기도 내측광근 너무 다 좋으신데 이게 요즘 사람들이 여기에 힘이 잘 안 들어가요. 이 내측광근이 잘 발달해서 잘 버텨 관격이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외측인대가 짧은 거에 비해서는 이게 좀 힘이 엄청 좋으시다. 여기가 이렇게 단단하게 들어가는 게 잘 안 됩니다. 이거를 체크를 해보세요. 꼭 체크하셔서 여기다가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해볼까요? 사이클을 아, 너무 좋죠. 많이 여긴 왜? 자, 펴보시면. 느낌은 어떠세요? 양쪽은 짧고 이거랑 이건 다르네요. 근데 막 아프죠? 아끼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도 여기는 조금 괜찮네. 전반적으로 괜찮네. 괜찮네. 힘 줘볼까 여기? 오, 내측광고도 여기보다 이게 좀 작긴 해요. 그리고 왼쪽 다리 허벅지가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좀 작아요. 네, 이렇게 해보면 차이가 좀 나죠? 여기가 훨씬 두꺼운 쪽. 네, 우리가 우세한 데 있으니까. 제가 여기를 다쳤어가지고 했을 때 의도적으로 약간 여기에 힘을 빼고 네, 그래서 여기는 들어가면 이 느낌보다는 그래도 이게 좀 걸리는 게 없고 여기는 참 살짝 고여있는 느낌이 있어요. 약간의 불편함이 있죠. 네, 맞아요. 그런 걸 하시다 보면 맞아요. 오우야, 시간이 금방금방 간다. 빨리. 여기서 이제 촉진하는 건 그래도 시간도 잘 가고 재밌는데 다음부터 테이핑의 이론을 실습하는 파트가 조금 지루해요. 또 금방 넘어갈게요. 금방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촉진해서 할 수 있는 게 어디가 아픈지 좀 체크를 한 다음에 운동화나 테이핑을 하고 변화하는 걸 볼 건데 그걸 할 때 우리가 그러면 용골이 중요해, 내측인가 외측인데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이거는 부상 이력으로 보면 일단은 전방 십자, 후방 십자인대가 제일 중요해요. 그게 좀 다치면 대부분 수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직 관절에서 경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앞뒤로 체중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ACL, PCL이 다치면 대부분 수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지금 하얀색 조직이라고 했죠. 하얀색 조직을 우리가 콜라겐 파이버로 랩처럼 똘똘 감아서 단단하게 붙여놨다고 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비닐 같은 거 불에 찢어서 이렇게 늘리면 골고루 늘어나지 않잖아요. 어딘 늘어나고 어딘 안 늘어나고 늘어나다가
끊어지면 찢어지는 것도 되게 지저분하게 끊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혈관이나 신축 조직은 늘어날 때도 좀 두두두 끊겨도 회복이 되는데 인대나 그 하얀색 조직이 다치면 회복이 잘 안 돼요. 그걸 이제 그레이드를 이렇게 의학적으로 나눠 놨어요. 연속성이 끊기냐 안 끊기냐로 이제 찢어짐이랑 파열을 구분을 하고요. 찢어짐도 그레이드가 있어서 그냥 우리가 보통 늘어났다 그러면 염좌고,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출혈이 있으면 좌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찢어지진 않았지만 너무 확 늘려서, 이걸 급하게 확 늘려서 여기 출혈이 생겼어. 인대는 혈관이 없지만 없다고 해서 아예 없는 건 아니고 빨간색 조직보다 적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출혈이 해서 정말 빨간색 피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체액이 모여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붓고 아파요. 그래서 늘어나서 그거를 좌상이라고 그러고, 거기서 조금만 찢어지기 시작하면 얘 티어로 나눠서 1, 2, 3으로 나눠요. 그래서 티어 1은 한 30% 생각하시면 돼요. 30% 안쪽은 티어 1, 60%는 티어 2, 30%는 뭐 거의 좀 3분의 2 이상 찢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 수술을 하는 거는 ACL, PCL은 보통 3분의 1이나 절반 이상 찢어져도 수술을 많이 권유해요. 재활보단. 왜냐하면 무게가 걸리기 때문에 다칠 확률이 커서. 근데 이제 축구 선수도 그렇지만 내측이나 외측은 일단은 좀 수술을 보류를 하는 편이에요. 완전 파열일 때도. 물론 둘 다 되면 안 되겠죠. 한쪽이면 보류를 많이 하는 편이고 재활을 많이 한다. 우리가 연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거는 무릎이 결과물인데 연골은 사실 찢어지거나 수술해도 회복이 좀 빠른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골이 문제가 아니고, 퇴행성 연골 문제 안 좋고 뭐 관절염도 안 좋지만 연골 같은 경우는 무릎 간격을 잘 쓰면 안 아프게 그냥 잘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축구 선수들이 연골이 찢어지거나 뭐 잘라내야 되는데 걔네들은 그 수술하기 전에 운동을 하거든요. 수술하고 나서 어차피 운동이 확 줄기 때문에 근육이 확 빠져요. 그러면 근섬유에 이제 머슬 메모리를 심기 위해서 수술을 잡아놓고 2, 3주 동안 일부러 근력 운동 엄청 많이 시키죠. 근데 근력 운동 많이 시켰는데 통증이 없어진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때는 수술을 보류하는 경우도 있고, 축구 선수나 육상 선수들과도 이 연골이 찢어졌을 때 보통 요즘 4주? 6주 안쪽이면은 달리게 만들어요. 그 정도로 연골은 좀 빠르다. 근데 연골은 사실 아직도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게, 굳이 수술을 안 해도 그냥 간격을 잘 쓰면은 유지를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쓸 거냐가 되게 많죠. 근데 우리는 연골에 대해서는 간격을 잘 유지하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연골은 빼고 우리가 체크하기 힘들고, 또 주짓수 하시는 분들이 연골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럴 때는 무릎이 많이 붓고 통증이 있을 때는 어쨌든 병원을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연골은 어쨌든 끼면 아프니까 연골에 다치면 디디면 많이 아파요. 그거는 이제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보통 내측이나 외측이냐에 통해서 테이핑을 했을 때 통증을 준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ACL, PCL 쪽도 테이핑을 통해서 통증이 조금이라도 줄면은 해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병원에 갔을 때 손상이 있나 없나 모르겠는데 그래도 동작이 잘 나오면 어쨌든 찢어지진 않은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릎이 좀 인대가 늘어나거나 안정성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걸 테스트해서 재활하는 걸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걸 오늘 해볼 거예요. 해볼 거고, 여기까지는 크게 어려운 건 없으시죠? 네. 맞아요. 이제 불행 삼중징을 좀 얘기할 건데, 이게 영어로 찾으면 정말 언너키랑 트리플이 들어가는데 생소하죠, 좀. 근데 우리가 이게 교통사고나 미식축구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인데, 미식축구가 공 들고 막 뛰어가잖아요. 방향도 많이 전환하고. 그때 태클을 걸리면서 이렇게 쓰러지면서 이게 연골이랑 인대 두 군데 같이 나가는 게 불행 삼중징이라고 해요. 그게 제일 안 좋은데, 근데 여러분이 하는 주짓수는 그걸 만드는 무술이에요. 불행 삼중징을 안겨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가드 동작도 불행 삼중징을 연습한다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정형의 체중이 실리는데 누워서 이거를 밀어낼 때 꼭 수직으로 밀어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정렬을 지켜서 밀어내는 게 아니고 되는 대로 밀어다 보니까 체중이, 저 같은 사람이 했을 때 가드로 막으면 밑에서 체중이 실리면서 무릎이 트위스트가 발생하죠.
무릎에 트위스트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이제 계속 무릎의 관절면의 인대들이 압박을 많이 받는데 무릎은 트위스트가 일어나면 안 되는 데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누워서 가드하면서 이렇게 상태편을 밀어내는 동작이 불행 삼주직을 조금씩 연습을 하는 거죠. 물론 뭐 그게 나이가 되게 어리고 무릎이 우리 마음처럼 트위스트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 관절이 해부학적으로 이렇게 안정성인 관절이라 힘들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수직 정렬을 연습해서 얘를 되돌리는 걸 연습해야겠죠. 그래야 간격이 유지가 되고 인대가 제의를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또 궁금하거나 어려운 건 없으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인대가 회복할 때 초기 한 2, 3주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 발목은 많이 뼈보셨죠? 근데 발목 삐면 잘 안 낫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보통 20, 30대 때 발목 다치면, 어릴 때 다치면 한 병원에서는 고정을 2주 하라고 그러는데 1주 하면 다 풀리잖아요. 근데 1주 하고 나서 그게 나은 게 아니에요. 인대가 회복되는 진짜 2주는 걸려요. 초기에 귀찮아도 2주 고정을 잘 해놓으면 인대가 우리가 보통 일주일 만에 푸는 거는 인대가 늘어난 건 그대로 있는데 그냥 디딜이 괜찮으니까 막 다니는 거고 그 상태에 일주일 정도 고정을 잘 해놓으면 인대가 다시 원래 그 텐션으로 돌아가거든요. 길이도. 근데 그냥 이렇게 움직여버리면 이게 늘어난 채로 이제 덜렁거리는 거죠. 그럼 다친데 또 다치는데 처음보다는 덜 아프죠. 계속 쌓이면 나중에 발목이 안정성이 안 생겨서 이렇게 운동 능력이 떨어져요. 축구 선수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는 그냥 요 인대를 이렇게 접어서 꼬매야 돼요. 그런 수술을 축구 선수들이 많이 해요. 초기에 잘 잡으면 괜찮은데 어쨌든 우리가 다들 취미로 하시는 거죠. 뭐 직업적으로 하시는 건 아니니까 그건 직업적으로 해도 나중 얘기고 지금 일단은 몸을 잘 써야 된다. 보존을 해야죠. 보존을. 그래서 우리가 병원 가는 걸 구분할 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건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 내측인대, 외측인대, 슬개골 테스트를 해보고 내측근과 힘이 잘 들어가 테스트를 해보고 그걸 해서 이제 테이프로 관리가 되면은 어떻게든 해볼 수 있는 거고 테이프로도 안 되면은 병원을 빨리 가야죠. 근데 요즘에 뭐 우리 병원은 한국이 워낙 잘 돼 있어서 그냥 엑스레이 찍어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찍어봐도 괜찮아요. 찍어보고 간격이 괜찮고 이상이 없다고 그러는데 통증이 있다면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고 병원에서도 뭐 더 검사를 받으라고 그러면 그때 MRI 찍거나 뭐 CT를 찍어야겠죠. 자, 여기까지는 크게 어려운 건 없으시죠? 예. 그럼 엑스레이는 많이 찍으셨으니까 알 거고 MRI는 자기 공명 촬영이니까 연보 조직을 찍는 거고 CT는 엑스레이 같은 걸로 단층을 찍는 거 이렇게 그 정도는 차이는 알면 나중에 이제 뭘 찍어야 되는지 알 수 있겠죠. 요즘 뭐 이런 설명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실습을 하기 전에 정말 이게 시간이 벌써 실습을 해야 되는데 정말 통증이랑 테이핑 효과를 잠깐만 얘기하고 갈게요. 요 테이프는 요거 뭐 테이프 안쪽에 대는 거라고 그러는데 제가 테이프 쓸 때는 나오진 않았어요. 요즘 이런 게 너무 있어서 잘 나오죠. 다이소에도 너무 많고 테이프는 크게 접착력이 있냐 없냐 따라 다른데 얘네도 이제 접착력 어쩌면 얘네들끼리 압박을 줘서 접착력이나 지지대를 만들어낼 수 있죠. 테이프는 이렇게 지지대를 해서 압박을 해갖고 압박이 부상에 그 도움을 주는 여기를 압박하면 이 삼출물이 들어가고 움직이는 편해지니까 고정도 되고 혹은 이런 그 접착 성분이 있어서 피부에 붙여서 어떤 방향을 붙였을 때 피부가 이걸 인지해서 이걸 운동학습을 하는 거죠. 사실 제가 이제 종이 테이프를 추천드린 거는 이게 싸요. 비치면 알겠지만 구멍이 있어요. 이게 마이크로포라고 그러는데 비춰보면 미세하게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숨을 제일 잘 쉬어요. 지금 갖고 오신 그 키네시오 테이프 저거 있잖아요. 너무 좋죠. 좋은데 저도 수술한 부위에 20대 때는 맨날 붙이고 다녔거든요. 한 30살 넘으니까 피부 알러지가 올라와서 진짜 힘들어요. 젖으면 잘 안 마르고. 그래서 이 종이 테이프가 제일 좋아요. 이렇게 싸고 알러지가 그나마 제일 이게 어차피 다들 아시는 것처럼 3M에서 나온 외과용 테이프예요. 밴드 붙일 때. 근데 이거를
방향을 정해서 잘 붙이면 지지대도 될 수 있고 또 저 테이프처럼 쓸 수도 있어요. 가격은 하나에 한 1,000원에서 1,500원 정도 사이에요. 그리고 두께가 이렇게 있고 얇은 것도 있고, 물론 국산도 있는데 국산은 이게 미묘하게 두꺼워서 조금 감이 안 좋아요. 테이프로 오늘 실습을 할 거고, 그래서 이걸 골랐고요. 테이프가 왜 효과가 있냐 알려면 운동학습이랑 고유수용성 감각을 잠깐 알아야 돼요. 벌써 지겹겠죠? 근데 잠깐만 들어봐요. 우리가 소파에 누우면 대부분 편하잖아요. 왜 편한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뻐근한 건 무슨 감각일까요? 자, 우리가 뻐근하다는 감각은 체감각이죠. 체감각은 근육 어디가 뭐 일을 한다는 감각이겠죠. 그래서 고유성성 감각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 뒷면에 보시면 우리가 표가 3개 있어요. 그죠? 첫 번째 표가 이제 노화 단백질 표고, 두 번째 표가 고유수용성 감각표고, 세 번째는 수직정렬을 나타나는 거예요. 네. 고유수용성 감각표는 엄청 어렵게 되어 있지만 그냥 피부의 여러 가지 소체가 각각 온도, 촉각, 뭐 진동 여러 가지를 느끼는데, 그게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는 일정 강도 이상이면 통증을 일으킨다. 그래서 고유수용성 감각이 몸의 체감각이 다 펼쳐져 있고, 우리가 아는 피부는 숨 쉬는 기관이기도 하지만 그 감각기관 피부가 우리 몸 피부로 다 인지를 하고 있어요. 피부가 감각기관이다. 이걸 아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면 소파랑 무슨 관계예요? 소파에 있을 때 우리는 보통 수직정렬에서 우리 몸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항중력근이라는 걸 써요. 일단은 중력에 대해서 잘 버티는 근육들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좋은 거죠. 근데 소파에 누우면 원래는 항중력근을 항상 쓰고 있어야 되는데 써야 될 근육을 다 꺼버려요. 그래서 소파에 푹 밀착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편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일을 덜 하니까. 항중력근을 쓴다는 얘기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있는 체세포나 체감각들이 여기는 어떻게 힘주고 여기는 어떻게 이런 걸 처리해서 근물막 신경체에 손의 운동주를 보내서 자세를 만들고 있는데, 이거에 중력이 없이 그냥 물속에 있는 것처럼 최대한 소파에 밀착을 하면 일을 안 하니까 편하죠. 하지만 그렇게 한 30분, 1시간 있고 일어나면 담이 걸리거나 아프죠. 왜냐하면 중력을 써야 될 때 올바르게 쓰는 근육들을 끄고 써면 안 될 부위를 막 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몸이 안 좋아지거나 담이 걸리고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이걸로 이제 고유수용성 감각을 설명할 수가 있고, 그럼 우리의 감각은 뭘까요? 이것도 너무 어렵나? 우리 감각이 보통 내가 나라고 인지하는 게 대부분 체감각이 돌아와서 나를 인지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의 대부분은 시각이에요. 시각이 80% 이상이고, 나머지 뭐 비특별적인 감각?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인지할 수 있지만 두들기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 인지를 안 하고 있죠. 그럼 우리의 근물막 신경체에서 인지할 필요가 없다고 탈락시키는 거지만 감각은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내가 나라고 인지해서 지금 강의를 듣고 집중한 눈이 내니까 나인 것 같지만 사실 이게 1이라면 2만 정도는 손의 운동중추에서 여러 가지를 처리하고 있어요. 혈액을 돌리고 신경을 흥분시키고 뭐 발을 이제 자세를 잡고 뭐 나는 내 배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걸 다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걸 신경 안 쓰고 강의할 수 있는 건 사실 내가 나라고 인지하는 모르는 어떤 AI 같은 애가 여기서 엄청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율이 1대 2만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 같은 거 할 때 마음을 갈아치려고 하면 바른 자세를 강조하는 게 우리가 생각보다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건 체감각이 대부분이래요. 요즘 나온 연구 결과 보면 체감각이 가라앉으면 머릿속도 가라앉는다 라는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어떤 피부에 테이프를 붙이면 이 피부를 우리는 인지를 못하지만 옷을 입은 것처럼 테이프를 인지하잖아요. 그럼 신경 속에서 얘를 좀 더 써주세요 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일 때 조금 편하거나 도움이 되는 거죠. 이게 효과가 한 48시간 가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 역치라는 게 있어요. 역치. 단백질 역치.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체온이 중요한 게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뇌 여기가 단백질이 변해서 안 되잖아요. 위험한 것처럼 모든 신경세포는 역치가 있는데 그 역치가 우리가 하는 거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어렸을 때 변하기도 하고 그래요. 노화세포를 써는 게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역치가 정해지는 시기가 있어요. 제일 좋은 거 이제 16살, 17까지 운동을 하면 제일 좋죠. 그럼 역치가 되게 높아져서 역치를 잘 모르겠으면 휴대폰 생각하시면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그냥 필수적인 앱 말고 구현이 안 되죠. 근데 충전을 하는 만큼 앱이 하나씩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운동선수들은 어렸을 때 한 애들은 그냥 그 휴대폰 총량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평생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요즘 애들 진짜 초등학교 4학년 때 퇴행성 디스크 생기고 막 이러죠. 그래서 전 강남의 어머니들 너무 무서워요. 막 애들 막 3살인데 영어학원부터 보내고 그게 신경계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발이랑 피부가 감각이라고 했죠. 이게 엄청 놀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자라는데 제일 좋은 게 운동이고 그거는 정말 16, 17까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운동한 애들은 그냥 그때 배운 거 평생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알고 할 수 있어요. 중학교 때까지 한 애들은 일반인보단 좀 잘해요. 고등학교 때까지 운동선수 한 애들은 다 잘해. 일반인보다. 선수급으로 엄청 잘해요. 안 까먹어요. 단지 다른 걸 못해요. 한글을 몰라요. 되게 웃기죠? 근데 야구선수에 대한 운동선수 애들 보면 아무도 한글을 안 가르쳐 줬대. 그 한글 어떻게 알았어? 이러면 혼자 만화책 보고 깨우쳤대요. 그런 애들 되게 많아요. 야구나 축구는 애들 7, 8살부터 합숙해요. 운동만 시켜. 학교 수업 땐 자. 한글 어떻게 배웠어? 만화책 보고 깨우쳤어요. 세종대왕 만만세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진짜 한글은 좋은 겁니다. 그럼 고요성성 강의 역치는 우리 역치 한번 실습해 볼까요? 그럼 제일 좋은 건 우리가 이렇게 두들기는 거 해볼까? 이렇게 두들기다가 세게 두들기면 아프겠죠? 그러면 역치는 강도랑 연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면을 좁혀서 이렇게 두들기면은 작게 두들겨도 느낌이 세게 오죠. 집중이랑도 연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6시간 동안 두들기면 어떻게 될까요? 멍이 들겠죠. 그 다음에 아플 거예요. 지속이랑도 연관이 있어요. 우리가 통증이 역치를 넘어서는 거는 그렇게 강도, 그 다음에 집중, 지속 이 3가지 합쳐서 나타나는데 이게 되돌리기가 힘들어요. 역치는 진짜 99%까지는 안 아프다가 100%부터 안 파요. 근데 되돌리는 게 여러분 저 젊은 나이 때는 역치 되돌리면 좀 쉬워요. 특히 운동선수일수록 자기가 저 통증이 한 30% 줄었어요. 뭐 아까보다 한 통증이 60% 남아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머니들이나 우리가 만성병이 있고 수술을 많이 하고 나이가 들수록 이게 잘 안 돌아가요. 최소 통증이 줄었다는 느낌이 절반 이상 떨어져야 통증이 줄었어요. 통증이 한 30% 남았을 때 조금 움직일만 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역치가 괜찮을 때 이걸 계속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진짜 강의는 이 정도는 다 한 것 같고 우리 준비한 것보다 시간을 보면 이제 실습을 더 할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내측인데 외측인데 십자인데 구분하기 어렵잖아요. 그냥 세팅해 드렸어요. 그래서 아까 지금 빨간색 조직을 수축하고 흰색 조직은 버틴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중력에 대해서 다리 무게가 걸리는 요 움직임에서 구부렸다 폈다 해서 아프면 ACL, PCL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옆으로 누워서 움직일 때 뭔가 무게가 이쪽으로 걸리니까 아프면 요 내측인데 문제가 있는 거고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움직일 때 아프면 외측인데 문제가 있는 거죠. 요런 걸 해보고 테이핑을 붙이고 변화를 관찰할 거예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여기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구부렸다 폈다 해보고 반대쪽도 해보고 양쪽이 똑같은지 먼저 볼 거예요. 그리고 둘이 짝을 지어서 테이프 붙여줄 거예요. 옆으로 누워서도 옆으로 누웠다 폈다. 그럼 거기서는 그걸 하고 밑에 다리 움직이면은 안쪽이 부담이 걸리는지 어떤지 알 수 있죠. 움직임이 자연스럽네요. 근데 그게 만약에 우리가 내측인데 외측인데 뭔가 통증이 부상이 있다면 중력이 여기 걸리니까 아플 수밖에 없어요. 해보고 그 다음에 테이핑을 할 거예요. 테이핑을. 아 그럴까요? 네. 아 벌써? 실습하기 전에 좀만 쉬었다가 하시죠. 5분만 쉬겠습니다. 물을 드시면 좋아요. 하신 것처럼 요 쪼그려는 게 안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요런 게 요거 아플 때 체크를 하신 다음에 테이핑 해보고 변화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일단 지금 테이핑 할 거는 서로 이제 안 되는 거에서 첫 번째가 요 구부리는 거 펴는 거랑 옆으로 하는 거 해봤잖아요.
그 다음에 테이핑을 할 거예요. 종이 테이프로. 자, 여기 보세요. 이쪽으로 오시죠. 테이프를 할 건데, 지금 첫 번째 테이프는 이 세트로 제가 따드렸다고 했잖아요. 이게 일단 인대가 안 좋을 때는 그냥 여기 슬개골 바로 밑에 X자로 교차하는 거랑 여기서 X자, 여기서 X자 이렇게 세 가지를 붙여볼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지금 하신 것처럼 했을 때 비슷하다 그러면 인대 문제는 아닌 거죠. 그 다음엔 그거를 때는 다음 거 슬개골이랑 요 내측 광근 테이프로 넘어가서 하면 이제 간격이 좀 좋아지니까 연골 같은 경우는 요게 더 두 번째가 더 좋거든요. 지금 첫 번째 테이핑을 할 건데, 테이프 할 때는 이제 여기서 X자를 한다 그러면 항상 테이프 붙이는 이게 우리가 그 가위를 안 뜯었네요. 네, 좋아요. 그래서 무릎을 구부려 보세요. 최대한 테이프 할 때 항상 요 피부가 다 늘어나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여기다가 니박 온다고 생각하면 대충 어디쯤이 관절면인지 보이시죠? 그죠? 거기가 기준이에요. 거기 밑에서 경골이 이렇게 올라가는 세움 시옷자가 있고 요 안에 이제 X자로 이렇게 옆으로 있는 거죠. 그래도 옆으로 있지만 위에서 봐도 정면에서 봐도 살짝 이렇게 X자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요걸 4개 정도 겹쳐서 올라갈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자, 이제 공작 시간이에요. 테이프를 아예 밑에서 X자로 올리듯이 이렇게 올리듯이 많이 당기지 말고 이렇게 해서 슬개골 바로 밑에서 겹치듯이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요게 전방 십자인대 테이프고 무릎이 이제 전단력이 앞으로 오는 걸 막아주는 건데 이거는 두 번째 할 때도 같이 할 거예요. 이게 제일 기본이에요. 그 상태에서 펴서 이제 약간 옆으로 돌려볼까요? 이렇게 해서 얘는 요 내측인대랑 외측인대 할 때는 아예 다 피면 아니 구부릴 때 테이프가 떨어져요. 그래서 한 5도 정도만 구부려서 요 정도에서 옆으로 벌려놓고 괜찮으세요? 네. 살짝 얹을게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도 만약 이렇게 꺾는다고 생각하면 관절면이 보이시죠? 대충 그걸 기준으로 요 두께에서 중심점을 잡았을 때 여기서 그냥 X자가 교차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X자를 하는 이유는 내측 인대를 정확히 몰라도 어차피 테이프가 힘을 받으면 되는 거니까. 이게 눈에 띄라고 되게 길게 한 거예요. 원래 테이프 할 때 제일 좋은 건 이 무릎 관절의 크기만큼 이 안쪽에서 해준 게 너무 길면 옷에 막 쓸려요.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이렇게 하시고 안쪽 면도 그냥 옆으로 살짝 눕는다고 생각하시고 네 괜찮으세요? 네. 불편해 보이시는데요. 네, 약간 요거 받쳐줄게요. 이렇게 살짝 다 핀 거보다 살짝 구부려 5도 정도 구부려서 그럼 여기 가운데에서 중간에서 X자가 되면 되겠죠. 요렇게 이게 옛날엔 참 테이프를 잘 찾았는데 이제 손의 감각이 떨어졌나 봐요. 이제 잘 안 돼요. 요거를 이제 이렇게 X자를 해보고 오늘 테이프 실습판 양쪽 다 해보세요. 양쪽 다 해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말리면 얘는 띄어야 돼요. 어차피 해보고 바로 하신 다음에 다리 펴볼까요? 그러면 움직임도 움직이지만 아까처럼 요 밑에 누르면 아프셨죠 좀? 예. 요 지금 느낌은 어떠세요? 지금은 예. 괜찮죠? 네. 이게 분산이 되면 보통 슬개골 밑에 눌러서 아팠던 분들은 눌러도 좀 괜찮아요. 요걸 해볼 거예요. 자, 요 테이프 연습해볼까요? 네. 그래서 괜찮아요. 테이프는 좀 어떠세요? 붙였어요? 네. 너무 아래인가요? 좋아요. 이거?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물론 얘가 조금 효과가 좀 남아있긴 해요. 근데 주짓수에서는 테이프가 있는 게 나을 거예요. 그래도. 그쵸? 다른 운동에서는 떼도 되지만. 그리고 여기 얘기하신 것처럼 양쪽 하니까 좀 변했죠? 네. 우리 항상 손의 운동 중에 양쪽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쪽 아프다고 여기 하는 것보다 양쪽 했을 때 훨씬 더 안정성이 좋습니다. 안정성이 좋으면 통증이 좀 떨어져요. 좋아요.
다음 테스트 할 겁니다. 네? 압박 그 밴드 같은 거는 효과가 아니, 좋죠. 좋은데 그건 이제 압박의 효과가 있는 거죠. 테이프는 이게 피부가 센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붙인 모양이랑 붙인 강도랑 이런 거 다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양도 중요하고 붙이는 방향도 좀 중요한데 지금은 그런 걸 다 알려드리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일단 공통적으로 힘을 제일 잘 받아서 X자로 이제 땜방을 한 거죠. 근데 이걸 피부에서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통째로 압박을 해도 좋죠. 좋은데 압박했을 때는 학습 효과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안정성은 있어도. 그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음 거 해볼게요. 다음 거는 이제 아까 얘기하신 거 슬개골 테스트를 할 거예요. 여기서 슬개골이 중요한 게 연골이 아프시거나 그 무릎 간격이 안 좋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슬개골이 위치가 안 좋아지거든요. 슬개골은 수직으로 움직이면서 대퇴사후 힘을 잘 받아서 쑥 올라가야 되는데 이 파텔라 텐던이 슬개건 테스트를 하면은 아픈 분들이 무릎이 안 좋은 경우가 많고 장경인대가 짧고 내측광근 힘이 잘 안 들어가고 엄지발가락 힘을 잘 못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테스트 해볼 겁니다. 자, 또 우시죠. 자, 다리 펴고 먼저 슬개골 테스트는 이 허벅지 좋으시잖아요. 이게 힘 줘보세요 했을 때 이 슬개골 위로 올라가는 힘을 테스트하는 건데 이게 손을 힘 빼세요. 손가락 엄지를 면으로 걸어서 밑으로 당길 거에 한 1cm 당기면 이 힘이 허벅지 힘이 엄청 세기 때문에 당겨보세요 힘 주세요 하면 이렇게 잘 올라와야 돼요. 근데 날카로운 느낌이 든다면 보통 이 위치가 안 좋고 수직으로 못 움직이고 부딪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날카로운 느낌이 듭니다. 이 양쪽이 다를 거예요 아마. 힘 빼세요. 이렇게 해서 힘 줘볼까요? 이렇게 하면 여기도 아프죠. 원래 이게 둘 다 안 아파야 됩니다. 그럴 때는 조금 내측광근 힘이 잘 들어가는데도 날카로운 통증이 좀 있어서 장경인대가 좀 짧으신가 봐요. 양쪽 무릎이 다 아파. 네, 그럼 발가락 볼까요? 발가락 들어보세요. 이렇게 힘 주세요. 이렇게 들어요. 발가락 여기 힘도 좋지만 이 끝에 힘 줘볼까요? 요 힘이랑 여기는 여기 안 되죠, 잘. 여기는 이런데 요 끝에는 이게 잘 안 들어가요. 여기만 이렇게 좀 단락이 얘는 이게 힘이 들어가는데 이게 안 돼요. 요거를 테이핑을 해보겠습니다. 힘 빼시고 여기서는 테이프를 요거는 똑같고 이 위에다 붙여도 상관없는데 제가 여기만 떼볼게요. 원래 제가 계획한 거는 물론 이걸 다 합쳐서 붙이면은 그 아대한 것처럼 될 거예요. 그렇긴 한데 지금 제가 추천하는 거는 지금 저 슬개골 위치 안 좋을 때는 요거는 똑같아요. 똑같은 상태에서 아 여기 붙여야 되는데 여길 떼는데 죄송합니다. 네. 해볼게요. 발이 여기 엄지발가락 이렇게 올라가서 요 하면 여기 힘줄 있죠 보이는 요거 따라서 여기 발목으로 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양쪽에서 연결을 하고 있으니까 이 안쪽보다 약간 바깥쪽으로 가서 이렇게 정경골근 쪽으로 가게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슬개골을 좀 위로 끌어올릴 거예요. 원래는 이제 요거를 같이 붙여도 되는데 이 테스트 하셔서 안 되는 쪽만 하셔도 돼요. 엄지발가락은. 자, 무릎을 구부려 볼까요? 아까 제가 십자인대 했잖아요. 그 위에 슬개골을 위로 당길 거예요. 위로. 슬개골이 잘 올라가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얘도 X자로 당길 겁니다. 면이 별로 없네요 지금. 그 다음에 여기 내측광근을 올릴 거예요. 얘도 그냥 X자를 하나 더 만들 겁니다. 요렇게 했어요. 그러면 다리 펴고
십자인대 설계골 위로 올려주고 내측관근 X자를 했습니다. 그럼 발가락 다시 힘 줘볼까요? 위로 들어보세요. 그래서 여기 힘이 들어가냐? 조금 낮죠, 이게. 여기 힘이 조금 들어갑니다. 이게 좀 낮고, 힘 빼보세요. 여기서 이제 다시 요거를, 힘 줘보세요. 이렇게. 조금 낮죠? 아까보다는 좀. 네, 여기도. 여기도. 여기 나. 여기는 아직 아프죠? 그러면 테이프를 여기랑 여기를 또 연습을 해보세요. 네. 자, 요걸 연습할 겁니다. 먼저 슬개건 테스트를 먼저 해봐야 되거든요. 서로